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1일입니다. 네. 고발인 자격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조사받으셨어요? 예, 저희들은 지난 1월 29일 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법원 내 특별조사단의 그 2차 보고서 발표된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그 고발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연대 차원에서 고발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계시죠? 소장이고 네. 제가 대표로 고발을 한 것이고 또 한 나흘 정도 고발 전에 그 공동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1,000분이 넘는 1,080분의 시민 고발인단들이 모집이 돼서 그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고발했던 것입니다. 네, 검찰에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던가요? 검찰은 주로 저에게 어떤 내용을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냐, 또 아하. 어떤 내용을 특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냐, 즉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의 범위는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관 사찰 문건의 작성을 심의관들에게 지시한 것, 그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또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뭐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재판의 결과를 예상해서 청와대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교감을 나눴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재판 거래 의혹 문건에 대해서 또한 작성을 지시한 것도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기 네.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교적 지금 현재로도 증거가 꽤 확보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즉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거래를 위해서 재판에 개입을 했느냐, 법원 행정처가 재판에 영향을 줬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증거가 물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물증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 일이 불거지자 2만여 개의 그 파일을 긴급 삭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난해 2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2만여 개의 파일을 왜 삭제했겠습니까? 불법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긴급 복구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안에 재판 거래 의혹이 아니라 재판 거래를 실행에 옮긴 증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도 증거 조사를 해달라 했고요. 또 앞서 법원이 열어본 파일들은 그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잡힌 410개의 파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키워드에 잡히지 않는 다른 파일들 중에도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파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파일이면 키워드로 찾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찾아서 또한 열어서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교수님의 전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만 네. 법원 행정처 판사가 관련 문건들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이런 것들을 혼자 스스로 했을 가능성은 없다. 바로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 특별조사단의 3차 보고서에 할 것 같으면 지금 핵심을 지금 임종원 네.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차장선에서 문건 작성을 지시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법원 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까지도 보고는 되지 않았겠느냐. 보고가 됐다는 것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그 윗선에까지 일단은 수사를 해보는 것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난 19일입니다. 검찰이 법원 행정처 전현직 간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일주일이 다 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네. 법원은 굉장히 신중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처음에 이 3차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도 뭐 검찰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수사 의뢰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는데 3주일 동안이나 법원 내외부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안 하고 수사 협조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신중한 모습이 이번에도 이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에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대법원장이 쓰던 하드디스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놓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 네.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사법농단 의혹이 있는 모든 분들의 그것이 대법원장이라 할지라도 네. 법원행정처장이라 할지라도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대법원장의 PC라고 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좀 설득력이 국민들의 전달되는 설득력이 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인 것 같은데 이런 이유로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전현직 고위 간부들, 고위 법관들의 뭐 관련 하드디스크 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검찰이 수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의 제출의 형식으로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넘겨주지 않는다면 아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그런 영장 청구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을 발부하는 조치는 다시 그렇죠. 법원이라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법원이 그걸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검찰이 요구한 그러한 자료들을 다 주지 않았을 때 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 첫째로 검찰이 너무 미온적이다. 그리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앞에서 말씀 나눴듯이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판사가 24,500여 개의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이건 관련 증거들을 인멸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강제 수사, 뭐 영장 청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전현직 대법관들을 소환해서 조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쏠린 국민들의 이목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고발은 안 했지만 수사에 네.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한 이상 검찰이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들 중에 이 범죄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가장 믿었던 게 법원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억울할 때 마지막에 기대는 최후의 보루가 법원인데 법원에서 이러한 재판 거래 의혹이지만요. 아직은 의혹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데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재판 거래 의혹으로 3차 조사 보고서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 사건들의 당사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절절하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법원은 그야말로 전향적인 자세에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범죄 의혹과 관련된 것들이면 적극적으로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상이 밝혀져야 사실은 법원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 거래 의혹, 사법권 남용 의혹,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